역사 미스터리 채널 온고지신.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단 한 방울의 핏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 중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공포 섞인 침묵과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서늘한 의혹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놀랍게도 일개 범죄 사건을 넘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폭풍으로 변모합니다. 1826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바타비아. 이곳은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슬이 마을 전체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슬의 정체는 바로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당시 프리메이슨은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판사, 변호사, 경찰관, 그리고 신문사 사장까지 마을의 핵심 권력층은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단원들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고 법보다 조직의 맹세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벽의 균열을 내겠다고 선언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모건. 떠돌이 석공 출신인 그는 프리메이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지만 의심스러운 과거와 가난 때문에 입단을 거절당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생계까지 막막해진 모건은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숨기는 그 잘난 비밀들, 내가 전부 세상에 까발려주지. 그 책 한 권이면 나는 부자가 되고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거야. 모건은 인쇄업자 데이비드 밀러와 손을 잡고 프리메이슨의 비밀의식과 암호를 낱낱이 기록한 폭로 서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비밀 결사의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폭로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모건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고 인쇄소에는 의문의 방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모건,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이건 단순히 책을 쓰는 문제가 아니야. 자네는 지금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금기를 깨트리려 하고 있어. 그 대가가 무엇일지 정말 모르는 건가? 주변의 경고에도 모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퇴로가 없는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1826년 9월 11일 사건이 터집니다. 경찰이 모건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혐의는 황당했습니다. 고작 $2 정도의 사소한 채무미나 법의 집행이라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전격적이었습니다. 모건은 비웃으며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돈만 갚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누군가 모건의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모건은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석방되어 감옥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그를 기다리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은 마차 한 대와 험상궂은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 돼, 살려줘.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모건의 비명은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마차는 거칠게 먼지를 휘날리며 사라졌고 그것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윌리엄 모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마을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남편이 사라졌다며 울부짖는 모건의 부인에게 보안관과 판사들은 차가운 눈빛만을 보냈습니다.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목격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법정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해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차가 지나갈 때 마을의 모든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터준 것 같았다. 그를 태운 마차는 나이아가라 강가에 있는 버려진 요새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며칠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단원들은 그에게 책 원고를 넘기고 캐나다로 영구히 떠날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모건은 거부했고 그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록에 따르면 모건은 나이아가라 요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살려보내자고 했고 누군가는 맹세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새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어야 할 모건은 사라졌습니다. 강가에는 신발 한 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한 명이 삼엄한 감시 속에서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건의 목에 돌덩이를 매달아 나이아가라 강 한복판에 던져버렸대. 프리메이슨의 맹세 기억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의 배를 갈라 바다에 던진다는 그 맹세 말이야.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을 비웃으며 한 개인을 살해했다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이 분노는 거대한 정치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공직에서 몰아내자는 반프리메이슨당이 창당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제3정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 나이아가라 강하류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온몸이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모건의 부인은 옷가지와 신체 특징을 보고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나 그 시신은 실종된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시신을 두고 벌어진 기괴한 진실 공방.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시신을 모건으로 확정 지으려 했던 반 프리메이슨당의 아빠. 결국 이 시신은 모건인지 아닌지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묻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지만 그들 중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거 부족, 증인 실종, 그리고 재판을 담당한 이들의 미심쩍은 태도. 모건은 사라졌고 그를 죽였다고 의심받는 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윌리엄 모건은 정말 그날 밤 강물에 던져진 걸까요? 아니면 비밀 조직의 거액을 받고 이름과 얼굴을 바꾼 채 저 멀리 캐나다나 서부 어딘가에서 숨어 살았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나이아가라 강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남자의 증발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숨겨져 있던 비밀 결사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모건이 폭로하려 했던 그 비밀. 서적이 그가 사라진 뒤 실제로 출판되었다는 점입니다.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의 의식을 비웃었지만 정작 그 책을 쓴 저자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모임이 있나요? 그들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 또한 윌리엄 모건처럼 공기 중으로 증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살해당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괴한 실종 사건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미스터리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뒤를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사 미스터리 채널 온고지신